노도부대 보병 제2사단 이야기 27 제17연대 이야기 15 인천 상륙작전 세 번째. 이렇듯 6.25 전쟁의 판도를 바꿀 상륙작전의 때와 장소와 참가부대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륙작전을 감행하기에 앞서 사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었으니 바로 적으로 하여금 아군이 정한 때와 장소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교란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메가더 원수가 상륙전의 전문가라는 것을 북한이나 중국이나 소련은 이미 알고 있었고, 중국의 마오쩌둥은 이미 연합군이 상륙작전을 계획하고 있다는 첩보를 취득하고 김일성에게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상륙 장소와 날짜를 알지 못할 뿐이었습니다. 중국 측에서도 상륙 가능 지점을 서해안의 남포, 인천, 군산과 동해안의 원산 등을 모두 후보지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미군이 압도적인 제공권과 제해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에서 동시에 상륙작전을 전개할 수도 있다고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확히 한 군데를 찍어 집중적인 방어를 펼치기가 어려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도 린비아오와 같은 전략가들은 서울과 가장 가까운 인천이 유력하다고 정확한 예상을 했고, 이에 동의한 저우얼라이는 김일성에게 인천을 조심하라는 전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일성도 나름대로 대비를 하라고 지시를 하기는 했으나 낙동강 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9월 대공세를 위해 서울과 인천 등 후방에서 병력을 차출하여 전선으로 내려보내고 있었습니다. 메가더 원수는 상륙작전을 앞두고 차례차례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상륙작전이 승인되기도 전인 8월 20일 캐나다 해군 구축함 에서베스칸의 상륙반이 팔미도에 상륙하여 근대 내부의 통신시설을 파괴했습니다. 이미 인천을 염두에 두고 있던 메가더 원수가 작전에 임박해서 등대를 파괴할 경우 적의 경계가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제거한 것입니다. 또한 인천에서 치를 예정인 전투와 인천까지 상륙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해군 참모총장 손원일 제독에게 획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해군 첩보대와 KLO는 인천에 침투했고, 그렇게 엑스레이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해군 첩보대는 인천에 잠입해 장비들과 병력들의 배치, 해로에 부설된 기뢰들의 위치 등 정보를 수집했고, 북한군 군관 2명을 생포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륙작전 하루 전인 9월 14일 해군 첩보대가 북한군에게 발각되었고, 퇴각할 시간을 벌기 위해 임병래 중위는 홍시욱 하사와 둘이 남아 북한군과 교전을 벌였습니다. 그들이 벌어준 시간 덕분에 해군 첩보대는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임병래 중위와 홍시욱 하사는 북한군에게 생포될 경우 고문으로 인해 정보를 누설할 것을 염려하여 마지막에 스스로 자결했습니다. 후에 그들에게는 대한민국에서 을지무공 훈장, 미국에서 은성무공 훈장이 추서되었습니다. 이 같은 정보전 외에도 인민군을 교란할 양동작전을 펼쳤습니다. 아마도 상륙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전작업이 양동작전일 것입니다. 양동작전이 시행된 곳은 남한 지역에는 삼척시, 군산시, 북한 지역에는 함경남도, 신포시, 마량도와 평양근교, 남포시 등이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이틀 전인 9월 13일에 인천, 군산, 삼척, 마량도 등 주요 해안에서 대규모 폭격을 했습니다. 이처럼 제해권과 제공권을 이용한 함포와 공중폭격을 통해 적의 관심을 분산시키고 인천 상륙에 방해가 될 만한 주요 시설을 파괴했습니다. 일종의 사전 정지 작업이었습니다. 인천 역시 9월 10일부터 미 해군과 공군을 동원하여 월미도를 비롯해서 인천 지역에 대대적인 폭격을 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의 판단을 흐리고 혼선을 주기 위해 인천에서 군산 사이의 해안선에 지속적으로 폭격을 가했습니다. 평양에서 가까운 남포에는 9월 4일부터 9월 14일까지 F-4U 콜세어를 동원하여 폭격을 가했습니다. 군산에는 9월 5일부터 13일까지 주변 약 50km 부근의 교통망에 인천과 비슷한 규모의 폭격을 가했습니다. 이때 상륙작전 직전
흔히 있는 공습 패턴을 따라 주변도로, 교량 등을 파괴함으로써 군산으로 상륙할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실제로 9월 12일에는 미 육군 루이스 엘리 대령이 지휘하는 미영 혼성 기습부대가 군산의 기습 상륙을 시도하여 가벼운 교전을 실행하므로 이쪽으로 침투하였다는 사실을 북한군 측에 의도적으로 노출한 뒤 철수하였습니다. 상륙 이틀 전인 9월 13일에는 강원도 삼척시 일대에 아이오와급 전함 BB-63 USS 미주리함을 동원한 함포 사격을 가하여 적에게 혼선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또 같은 날인 13일 낙동강 전선의 총사령관인 미 제8군 사령관 월튼 워커 중장은 기자회견에서 유엔군과 한국군은 10월 중순 즈음에 총반격을 감행할 것입니다 라고 발언함으로써 기자들이 유엔군과 한국군이 10월 즈음에나 총반격을 한다는 기사를 앞다투어 내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북한군 수뇌부에서는 후방에 남아있는 예비부대를 모두 낙동강 전선에 투입하여 전쟁을 빨리 끝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유엔군의 상륙작전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중국 인민의 방군은 유엔군의 역습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유엔군이 후방의 상륙작전을 실시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이를 마오쩌둥에게 보고하였고, 이 보고를 받은 마오쩌둥은 북한의 유엔군이 후방의 상륙작전을 실시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김일성 또한 정확한 위치는 몰라도 유엔군이 상륙작전을 실행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군은 인천에 유엔군이 상륙할 때를 대비해 서해안 방어사령부를 신설하고 육군 제18사단과 조선인민군 해군과 공군에서 차출한 육전대 병력 등으로 여러 방어용 신규 부대를 편성하는 한편 월미도에 해군 인원들로 구성된 방어진지를 만드는 등의 나름의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소련 해군의 도움을 받아서 주요 항구의 기뢰를 부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의 기뢰를 부설하기 시작한 시점이 너무 늦어서 몇 개 부설하지도 못했으며 그나마 기뢰 부설함들이 들켜서 미공군의 공격을 받았고 부설한 기뢰도 거의 다 발견돼서 조기 제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김일성은 낙동강 전선에서 속전속결로 남조선을 해방시키고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9월 대공세를 위하여 기껏 인천을 방어하기 위해 확보한 육군 병력도 낙동강 전선에 투입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그나마 쓸만한 북한군 제18사단도 인천 상륙작전 직전에 낙동강으로 가라는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내려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9월 15일 인천 월미도에 미 해병대 제1사단 제5연대 병력이 처음 상륙했을 때 당장 방어에 임하고 있는 병력은 월미도의 해군 육전대 2개 중대 규모의 병력과 인천시가지의 2개 대대 병력 정도뿐으로 거의 무장해제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초기 승리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김일성의 명백한 오판이었고, 이 같은 김일성의 패착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한 반격의 성공을 가져오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